You fill the whole thing. It'll be a universe. 동명의 스티븐 킹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척의 일생이 12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똑같이 스티븐 킹 소설이 원작인 제럴드의 게임과 닥터 슬립을 연출한 마이크 플래내건 감독이 연출했고 먼저 개봉한 북미에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마티 앤더슨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끊기고 지진과 싱크홀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 벌어지자 가르치던 학생들이 학업에 더 이상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학부모들 또한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지인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며 이혼한 전처 펠리시아 고든을 찾아갑니다. 종합병원 간호사인 펠리시아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계속 병원에 실려오자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퇴근한 다음 전 남편이 마티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길거리 광고와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언급되는 찰스 크렌츠의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척의 39년간의 헌신의 고맙단 광고를 출근길에 목격했던 마티는 척의 외형이 40살도 안 되어 보이는 것이 이상해서 척이 회계사라는 것을 알고 광고가 붙어있는 은행의 직원에게 그를 아냐고 물어보지만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란 대답을 듣습니다. 세상이 끝나가는 가운데 마티와 펠리시아는 과연 척 크렌츠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영화는 시점을 과거로 되돌려 척 크렌츠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원작 단편소설과 동일하게 3막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이하게 3막에서 1막으로 역순으로 진행되며 초반 40분 동안 펼쳐지는 3막은 마치 재난영화나 SF 스릴러 같은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 2막과 1막은 상당히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이며 아예 다른 장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딴판이지만 돌이켜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매우 치밀합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었던 생각이 든 영화들은 있었지만 바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영화는 거의 없었는데 척의 일생은 앞부분의 복선을 제대로 캐치하고 싶어서 바로 한 번 더 봤고 3막이 2막과 1막에 대한 복선이나 레퍼런스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비록 크레딧에 톰 히들스턴이 가장 먼저 언급되긴 하지만 2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잠깐씩 등장해서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며 2막에서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함께 등장했던 스타로드처럼 신들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3막의 긴박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를 무장해제시켰고 왜 춤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1막에서 묘사되자 춤의 매력을 알게 해준 할머니가 척의 정신적 지주인 것 같았지만 척에게 수학과 숫자들의 매력을 알려주며 회계사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할아버지 또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와 배트맨 애니메이션의 조커로 유명한 마크 해밀의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공개된 대홍수도 약간 비슷하게 재난영화처럼 홍보했다가 일정 구간이 지나면 SF 루프물이란 사실이 드러나는데 장르 특성상 전개가 불친절할 수는 있지만 재난과 루프물 요소를 합치면 대충 신박해 보일 것이란 생각만 한 채 시청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의 플롯과 내러티브를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않고 대충 할리우드 영화들을 흉내내기만 한 괴상한 구성 때문에 두 번을 돌려봐도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굳이 개판 개연성을 최대한 짜맞추면 대충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플롯 구멍이 무슨 비무장지대 지뢰밭처럼 깔려있으며 복선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루프물이 시작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뜬금없다고 느꼈습니다. 대홍수 같은 영화 역사상 나와선 안되는 해피기물과 척의 일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원작자 스티븐 킹 작가와 마이크 플래내건 감독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지만 장르 변곡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구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거의 완벽하게 해낸 척의 일생과는 다르게 대홍수는 재난에서 SF로 바뀌는 순간이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많은 제작비가 사용되어서 비주얼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홍수와 우주의 비주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영화는 물론이고 SF 영화로서의 장르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뜬금없이 장르나 컨셉이 바뀌는 황혼에서 새벽까지나 시너스처럼 끝내주게 재밌게라도 만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대홍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나기만 하고 끝까지 보기도 힘듭니다. 척의 일생은 꿈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면과 상실과 죽음 같은 부정적인 면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역삼막 구조로 전달함에도 복잡하지 않게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보였는데 대홍수는 모성애를 AI 딥러닝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도 솔직히 그냥 1분 정도 고민하다가 대충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고 척의 일생과는 다르게 관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불친절함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이해 못하면 네 지능이 딸리는 거다라는 대중들을 깔보는 듯한 오만한 선민의식이 역겹습니다. 척의 일생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지만 의외로 최근에 본 스티븐 킹 소설 바탕 영상물 중 그것 웰컴 투 대리와 더불어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린 마일과 쇼생크 탈출 같은 멋진 드라마물 또한 있음에도 스티븐 킹의 작품들 중 그것과 샤이닝 같은 호러나 스릴러가 가장 유명해서 호러 매니아들이 보는 작가란 선입견이 있는데 본작은 그런 선입견을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연말에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스티븐 킹의 단편들 중 원숭이 인형에 대한 내용인 더 몽키가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아직 한국엔 개봉하지 않았는데 더 몽키도 빨리 한국에 개봉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척의 일생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